매일 3번 통화, 자주 한 것 아니다 라는 박 전 대통령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면전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을 모두 부인한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이 출석을 했는데 그렇죠. 네.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증언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의 얘기를 했을 때는 본인이 불이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 가능한데 일정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다 그러면 뭐 가태료 내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자기 말로는 위증죄 문제라든지 또 삼성그룹의 부회장, 오너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특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눈치를 보느라 증언을 못하는 것 아니냐. 사법 체계를 우롱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특검이 봤을 때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들었던 얘기를 본인이 얘기했던 게 특검 조사에 남겨져 있는 거고 이 특검 조사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승마협회 운영에 대해서 크게 질책을 받았다는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이 박상진 사장한테 얘기했는 걸 제가 들었다는 거고 또 대통령의 눈빛이 레이저 같을 때가 있는데 그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걸 이재용이 박상진 사장한테 했던 이재용 걸 부회장이 했던 거를 박상진 사장이 지금 들었다는 거를 특검에 가서 진술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이 자체를 지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박상진 지금 증인이 나와서 직접 법정에서 얘기를 하라는 건데 그건 이제 증언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법원 판사가 이제 판단할 부분이에요. 증언을 하고 안 하고 부분은 뭐 두 번째 문제고 저 상황에서 특검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옆에 피고인이 오너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사장이 어떻게 얘기하겠냐고 주장을 한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법원에서는 충분히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다. 특히 검사가 작성한 이 피신조서, 신문조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고문을 했거나 가혹한 행위 결과 이런 조서를 받은 게 아니라면 이 조서 자체로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박상진 전 사장이 최순실 측과 승마로 돈 얘기, 송금을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 측에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질문에 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박상진 전 사장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박상진 사장의 입을 막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증언을 거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증언 거부 방법을 택한 걸로 보이고요. 증언 거부를 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하게 되면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얘기를 함으로써 법원에 대해서 어떤 심증을 주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증언 거부를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도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있어서 이제 박상진 전 사장 증언 거부도 있었지만 이현정이 오늘 박 전 대통령 입장 당시에 이제 기립 의전을 둘러싸고 좀 뭐 논란이 있었어요? 일단 지금 원래 이제 재판정에서는 그 재판부가 들어올 때 사실 다들 기립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이런 걸 표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 지금 변호사들이나 그다음에 이 재판 방청객들이 다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가 지금 공적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계속 박수 치고 뭐 힘내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혹시나 감치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경고성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더군다나 지금 들어올 때 일어서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왜냐하면 또 안전 문제도 있을 뿐더러 사실은 재판부에 대한 좀 위압적 분위기 이런 것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법정 자체를 지금 공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방청객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 욕설도 하고 지금 뭐 박수도 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실 재판정 정리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는 상황 같습니다. 재판 정상도 지금 뭐 점점 좀 약간은 묘해지고 있는데 저희 세 번째 주제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매일 3번 통화를 했다. 그리고 자주 한 것 아니다라는 이 박 전 대통령의 이 증언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느끼실 텐데 확실한 증거를 저렇게 눈앞에 제시해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과거의 특검의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순실과 그 대통령 사이에 그 긴밀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그런 정황을 포착하고 특검에서는 출범 이래 지금까지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2016년 4월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약 570회 정도 통화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2016년 9월부터 10월 26일까지는 127회 통화가 된 것으로 드러나서 아마 네, 뭐 실제로 저희 채널A 단독 보도에 의하면 하루에 이제 3번이나 통화를 한 셈인데 그렇죠. 검찰에서 이런 증거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내 기억엔 그런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검찰에서의 그 대면 조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면 조사에서 9개월간 845회인데 사실 평균 잡아서 하루에 3번이지 하루에 뭐 그 10회 이상 통화한 날도 많았어요. 보니까 뭐 하루 한 번도 통화 안 한 날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3번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상 이 통화 기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통화 기록을 가져다가 들이대면서 이렇게 통화했다라고 특검이 그러니까 검측할 수 있는 건 그럼 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다를 것인가. 분명히 이 모든 기록이 다 있고 뭐 기록에 어떤 내용은 없더라도 두 사람이 통화한 확실한 어떤 증거를 들이댐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검찰 앞에서 그랬다면 법정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내가 이렇게 통화를 했다라고 순순히 인정할 리가 없다라고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예. 박준 변호사님. 매일 3번 통하면 많이 하는 건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일반 뭐 배우자 간에 뭐 3번 이상 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3번 정도면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지만 많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증거 자료로 아마 제출할 거고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의사를 물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뭐 묻는다고 뭐 물을 수 있어 재판장이 물을 수도 있지만 묻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아마 인터뷰한 대로 기억에는 뭐 잘 모르겠다라고 아마 진술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증인들 과정에서 어떤 표정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피고인 신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뭐 검찰이라든지 특히 법원에서 질문할 때 이렇게 800 몇 번 했는데 이거 정리하고 질문할 때 과연 어떻게 답변하라는 부분인데 피고인 신문은 증인 신문이 다 끝나고 지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걸 들을 수가 없고요. 피고인 신문을 했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때쯤은 알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일단 뭐 과거에는 자주 한 것 아니다. 최순실 씨의 통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면전에서 제시한 청와대 문건 유출에 관한 증거와 진술도 박 전 대통령 전면 부인했다는 전언입니다. 관련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제가 큰 틀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라고 얘기를 한 거는 자료 이런 걸 보내서 의견도 한번 좀 들어봐라. 그래서 반영할 건 있으면 반영해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한 보고 문건입니다. 이거를 보내준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최순실 씨가 좀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요청하는 문건 중에 이건 안 됩니다. 다 국가기밀입니다. 그거 왜 필요하세요? 이렇게 반문하거나 안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호성 비서관이 어떤 문건을 최순실한테 많은 유출을 했는데 사실 정호성 비서관이 그 중요 문건을 아무 지시도 없이 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진술하고 있고 또 본인이 지금 전화기가 지금 다 압수가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정호성 비서관 습관이 이 박 대통령 통화할 때마다 녹음해 놓는 게 이제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박 전 대통령이 저녁이건 아침이건 수시로 이제 통화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통화 내용을 정확히 즉 지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서 매번 통화할 때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압수가 됐어요. 원래 이게 이제 전화기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 부인이 전화기를 없애지 않고 집에 놔뒀다가 이제 압수가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전화기가 없었다라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건 정호성 비서관이 모든 책임을 박 전 대통령한테 넘기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근데 문제는 모든 통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도 보면 참 이 전화기에 녹음한 것 자체가 보면 어쩌면서 보면 자기를 살리는 거였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수백 건의 수천 건의 지금 문건을 다 유출했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임의로 유출했다면 굉장히 중죄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과연 그런 것들을 대통령 지시 없이 했겠냐는 거죠. 다들 지시를 받아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사실은 지금 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면 부인도 점심시간에 뭐 작전 타임에서 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좀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박 전 대통령 측과 최순실 측과 그리고 검찰 측이 다 따로따로 가급적
안 마주치도록 점심을 먹는다는데 예. 저게 원래 저렇게 하는 겁니다. 네,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휴정이 되고요. 식사를 좀 하는데 유영아, 특히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법원 구내식당에서 먹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데요. 이경재, 그러니까 최순실 씨 변호인 측은 같이 법원 앞에 식당에 가서 먹고 아마 검찰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지금 먹고 있다는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부딪히면 입장이 좀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만약 만나게 되면 조금 법정에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어떤 장소에서 만나게 되면 그것도 곤란하고 저희도 뭐 재판하면서 뭐 가사 사건이라든지 이혼 당사자 두 사람이 굳이 안 만나게 한다는 게 묵시적으로 돼 있거든요. 아마 묵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짜고 우린 법원에서 먹을 때 밖에서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 서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마주치는 게 좀 맞아 보이고 글쎄요 뭐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보입니다. 암묵적 동의가 다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얘기까지 해봤지만 재판에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의 태도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자, 막내 처제 딸이 어느 대회에 나가니 모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술을 했다더라 라는 내용이 안종범은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알지 못하겠습니다. 앞에 자세 태도 그렇게 계속 불량하게 하실 겁니까? 정말 그렇게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처제에 바로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이. 예, 뭐 실제로 우 전 수석이 지난 금요일에 이제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언론 탓을 좀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한 20몇 분을 이제 자기 입장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언론 탓을 많이 했죠. 언론 탓을 하면서 또 동시에 그 모든 것은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고 민정수석으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탓을 했죠. 또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한 게 뭔가 하면은 역대 다른 민정수석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본 국민들이 굉장히 약간의 분노랄까요? 일종의 화 같은 게 좀 돋았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조홍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 뭐 굉장히 글을 좀 남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민정수석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 뭐 정책수석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최순실도 대통령이 맹대로 했다. 이 모두가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키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다. 저거 알아서 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민정수석 정도를 했으면 뭐 어쨌든 제 불찰이고 제가 부족해서 이 국정농단 사태를 못 막았다. 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국민들이 마음이 풀어질 텐데 언론 탓, 대통령 탓, 또 다른 역대 정권 탓 다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남 탓하는 모양이 별로 좋지는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얘기거리를 쏟아내고 있는 국정농단 얘기해봤습니다.